매불쇼 최욱 앵커가 결국 엄청난 걸 찾아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장난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을 최욱 앵커가 찾아냈고 실명이 등장하는 순간 패널들도 경악했습니다. 이걸 발견했다는 것도 좋게 평가할 만하지만 결국 이건 언론의 장난질이 시작됐다는 것이기도 해서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했잖아요. 네. 정권 바뀌고 나서. 네. 그런데 9개월 만에 네. 참 오래 걸렸다. 9개월 만에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고요. 네. 징계 권한이 있는 대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결론 낸 근거는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다뤘기 때문에 너무 많잖아요. 예, 뭐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당사자는. 네. 그 뭐 우리가 아는 박상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공무원 하나 징계하는데 절차가 더럽게 까다롭더만 내 보니까 이제 했지 요렇게 대검에다가 이제 보고했지. 대검에서 이제 해야 되죠. 그러면은 감찰위원회를 또 열어. 대검에서 외부 인사도 들어왔고 감찰위원회를 열어. 감찰위원회. 거기서 이제 징계 여부를 논의를 하나 봐. 논의. 그럼 거기서 뭐 어떤 결론이 나오잖아. 네. 그 결론을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한테 또 얘기를 해. 네. 그러면은 구자연이가 요걸 또 법무부에다가 또 요청을 해. 법무부에. 그래서 법무부에서 징계를 하나 봐요. 맞아요? 맞습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 심해. 아니 뭐 이 박상용이 하나 징계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네, 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준비한 TF나 여러 곳에서 5월 18일이 만기다. 그러니까 징계 시효 3년 만기다. 왜냐하면은 5월 17일 날, 5월 17일 날 연어 술 파티를 했다고 하니 네. 그로부터 만 3년, 5월 18일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늦다. 그냥 감찰 첫 회의하는데 한 달 걸릴 수 있답니다. 이게 감찰부장 김성동이 그 시간을 끌면은 대검에 김성동이 그래서 문제야. 장관이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아유. 또 좀 작은 건데 5월 17일 끝나면 이게 징계 못 한다. 김성태가 11일밖에 안 남았는데. 김성태가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가지고 5월 17일 날 술하고 연어 파티 했냐 안 했냐 했더니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연어랑 밥은 먹었고 5월 17일 날 술을 안 먹었다는 거. 술 먹은 날을 5월 22일로 기억하고 있대요. 김성태는요? 김성태가. 실제로 그렇게 기억한대요.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5월 17일 말고 그 외에 다른 날 있었으면 네 5월 21일은 했습니다. 이러려고 했대요. 에이 거짓말이야. 그거. 아니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김성태가 거짓말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뭔 말이냐면 5월 22일을 추가하면 일주일이 늘어난다 이런 사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효가 아직 우리가 최종 시효가 최종 감찰 의뢰서를 못 받잖아요. 네. 그 최종 의뢰서에 우리는 23년 5월 17일이 만 3년이니까 큰일 났다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른 나쁜 행위가 추가돼 있으면 그게 포함시켜서 감찰 대상으로 삼으면 조금 시간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이 법무장관님의 태도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뭐 이거 이제 진실로 다 밝혀졌으니까 네. 여기 플러스 그 위증한 사람들 네. 요거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징계 이게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증한 사람들 영상 잠깐 보고 갑니다. 연어 술파티에 대한 입장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연어의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김성태, 방영철 이렇게 박상용 검사도 포함이네요.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쌍방울 직원이 그 음료수 페트병에다가 소주를 담아가지고 검찰청 안으로 들고 들어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소주를 그렇게 마시고 그랬었나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거 이제 그만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예. 그날 소주 산 영수증은 우리 박상웅 정인 법인카드는 맞습니까?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카드지만 예. 제가 구입한 것이 술은 왜 아니라 사신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샀습니다. 어디서 드셨어요? 차 안에서 먹고 야이씨.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술이 아니면 새우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유. 근데 진짜 이 검사들이 얼마나 정말 악마냐. 이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 나와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발언을 갖고 위증했다고 자기들은 진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기소했고 지금도 재판을 받는데 법조인이시니까 이거 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진실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 최소한 위증권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는 거는 공소 취소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공소취소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얘기해가지고 의결한 걸로는 공식적으로 판단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개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판단했잖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검찰 내부에서 검찰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기소도 검찰이 판단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는 감찰을 한 사람들의 생각이지 전체 우리 검찰 조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뭉개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나는 진짜 이거... 하려면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또 정치적 쟁점을 만들겠다 이런 그렇겠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 공조직이라기보다는 정치 집단으로 변화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까 이제 최욱 MC가 잘 정리해 주신 그 징계 절차도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잖아요. 네. 아까 이제 감찰위원회를 네.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게 우리가 지금 각별하게 계속 봐야 되는 게 지난번에 그 국민참여재판 하면서 증거 신청하고 뭐 저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집단 퇴장한 거 있잖아요. 검사들. 그게 그 위증 재판이에요. 그렇죠. 그 재판에서 그거 징계 사유 안 된다라고 결정한 데가 감찰위원회란 말이에요 지금. 요 감찰위원회.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박상용이가 저기 한 거나 네. 그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재판에서 증거 신청했는데 퇴장한 검사들이나 네. 다 한묶음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그거를 예상하고 박성재는 알바끼를 해놓고 나간 거고 김성동이. 네. 그러니까 김성동이는 지금 주어진 임무대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김성동이가 있는 자리가 정확한 명칭이 대검 감찰부장. 대검 감찰부장. 네. 한동수 변호사가 했던 거. 예전에. 그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것은 그거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자리예요? 아니 감찰부장이 잘못을 한 게 있으면 그거를 이유로 징계해서 해임할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감찰부장이 고의적으로 징계를 회피하고 뭘 망가뜨린다고 하기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보기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감찰위원회는 고정돼 있는 거 인물이 아니면 또 새로 꾸리는 거예요? 위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임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현직 검사들도 들어가고 외부 사람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건 공개는 안 돼 있고 지난번에 박은정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승진시킨 검사도 감찰위원회 들어가가지고 반대했다 징계 사유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익 집단이에요. 그냥 지들끼리 감싸주고 털어주고 뭉개주고. 그래서 법무부 감찰부장이 이제 가지고 와서 법무부 감찰관이 네, 감찰관이 할 수도 있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행동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이제 정치 쟁점화될 것을 우려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선거 국면에서 조심스러운 건지 아닌지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조작 기소 관련해서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 다 밝혀졌다. 네. 맞지? 이번엔 뭐 또 서울고검도 거기까지 또 덧붙여 준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언론은 아예 안 다뤘잖아. 그 비밀을 이번에 그냥 딱 내가 눈으로 보여줄게요. 비밀을 밝혀냈거든요. 요거 재밌습니다. 지금 언론은요 조작 기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막 다 써도 부족할 판인데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안 다루고 언론은 지금 뭘 하고 있냐. 조작 기소한 놈들 이제 처벌해야 되니까 민주당은 특검을 지금 발의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 특검을 비판하고 있단 말이야. 이 특검을. 그래놓고 이 특검에 대해서 우리 검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사님들 생각을 물어보고 있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가요. 검사들에게 조작 기소 특검에
파견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를 물어봤어요. 일단은 그 생각을 좀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죠. 뭐 이런 식의 기사 자주 등장합니다. A 부장 검사 등장하고요. 실명도 말 못해. 예, 이 부장 검사는 내게 의향을 물어보면 휴직하거나 사표를 낼 것이다. 그리고 B 검사 등장하는데요. 이 B 검사는 원하지도 않는데 특검에 끌려가듯이 파견 다녀왔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뀐 뒤 도리어 파견 검사들이 법 왜곡죄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럴 바엔 차라리 지금 검사 옷을 벗는 게 낫다. 뭐 진짜 자신 있으면 벗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복수의 검사라고 또 등장을 합니다. 당장 조작 기소라고 의심할 새로운 증거가 거의 없는 셈인데 수사로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냥 자 근데 이제 재밌다. 또 있어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정성스럽게 쓴 기자가 누군가 이름을 봤어. 네. 이름을 봤더니 아는 사람이야? 고도의 기자야. 고도의 기자가 누구야? 대장동 그분을 만들어낸 그 기자. 그러니까 언론이 왜 안 쓰냐? 조작 기소. 당사자인 거야. 당사자. 와 이거 몰랐다. 당사자니까 이거를 못 써요. 그러니까 당사자니까 특검이 무서워. 와. 이제는 궁금증이 다 풀렸어. 고도해. 그러니까 고도해. 이 검언 유착의 실체가 이제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거고. 대박이네. 검찰 상까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받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가라는 것도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고. 어떻게 이제 동아일보가 좋은 보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다 드러냈어. 다 드러났어. 이거 이제 질문은 당연히 언론의 책임에서 관점을 보자면 전제 사실도 사실은 저거 면평을 위해서라도 특검까지 이르게 된 이 현실에 대해서 검사로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거 확인하라고 특검에 가서 확인하라면 너 어떻게 할래? 네네. 요렇게 가면은 또 혹시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갈래 안 갈래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하는 놈 또 말하는 거 보세요. 정권이 바뀌면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안 간다. 저게 공직자예요? 진짜 저게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동아일보가 지금 이 보도를 냈잖아요. 네. 고도의 기자가. 네. 근데 약간 동아일보 내부에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딱 이 보도를 찍어가지고 상 취소하고 사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동아일보 내부에서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다 이런 뭐 얘기가 전해졌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동아일보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이것도 제가 뭐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약간 궤가 달랐어요. 그랬었죠. 윤석열 탄핵에 동아일보가 목소리를 제대로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선중앙이랑은 좀 달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동아일보 이 구성원들의 분위기는 자기 나름대로는 이 보수 쪽에서 이재명 정권 탄생에 우리도 일정한 기분이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딱 찍어가지고 직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괜히 도와줬다.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최근에 좀 동아일보 내부에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보도가 여기서 동아일보가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발심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니 그게 그동안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면 고도의 기자가 이런 기사를 안 쓰지 말고 대장도 그분 죄송했습니다 해야죠. 그렇죠. 그럼 깔끔하게 그동안 점수 딴 걸 다 찾아갈 수가 아니 있는데. 그건 내가 지금 보니까 너무 잘못 썼더라.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작 기소 많더라. 그렇죠. 검사들 찾으면서 당신 왜 조작 기소했어? 왜 우리 속였어? 자 A 검사, 자 나는 조작 기소 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 그렇지. 그런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예? 그 검사한테 찾아가서 아니 녹취록 있다며 그거 보여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따져야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네. 네. 그러니까 이들도 조작 기소는 검찰이 했지만 거기에 치어리더 역할을 본인이 한 거를 본인도 아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 해요. 그리고 이거를 밝히는 특검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당사자였던 거야. 네. 난 고도회를 통해서 진실을 알게 돼서 나 이제 편해요 마음이. 아니 그리고 그때 대장동 1기 수사팀에 있었던 김태훈 검사인가요? 예. 네. 대전 고검장? 예. 이 보도가 나왔을 뭐라고 때 얘기했잖아. 얘기했었어요. 이 기자단을 통해서 이거 아니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는. 아무도 안 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런 식으로 동아일보가 나오는데도 아무런 비판 기사가 다른 언론에서 안 나오잖아요. 원래도 그랬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저는 참 이게 답답하고 끔찍할 정도로 한심한 게 뭐냐면 저런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근본에 있는 윤석열이는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똘마니로서 이제 여기까지 수행했던 검사들은 이미 민낯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다 드러났어. 네.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지금 이제 저 처벌받을 단계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중간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알리고 사건 왜곡하고 국민들을 호도시켰던 언론은 무슨 맞아. 책임을 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진짜 문제야.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니까. 근데 책임을 안 지면 가만히 있으면서 그야말로 있는 사실 보도만 하든지. 네. 근데 그러니까요. 끝까지 이렇게 정치 행위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언론이 존재하는 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렇죠. 당하는 맞아요.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 이 언론 문제 이거 참 큰일입니다, 진짜. 근데 진짜 이 기사의 질 자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는 게 어제 그 오마이뉴스의 김종훈 기자 정말 국조특위 관련해서 40개 넘는 기사 쓰고 분석하고 진짜 힘들어 그거 보면. 근데 그런 기사가 있는 반면에 이거는 제가 그냥 기사만 쭉 봐도 그냥 전화해가지고 어때요? 어때요? 그렇지. 한마디면 돼. 그냥 되게 쉬워. 그대로 타이핑한. 근데 거기에 대한 본인 생각도 없어. 야 이게 기사 질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우리가 좀 과했습니다라든지 이런 답변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기사에 반영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몇몇은 이런 반응도 있었다. 이렇게 써야죠 기자라면. 네. 이거 심각합니다. 네. 자, 오늘 그 의원님이 하실 내용이 되게 많은 거 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아니 네, 저는 한 하지만- 가지만. 네. 그 우리 이제 이란 네. 전쟁, 중동 전쟁에 대해서요. 뭔가 돌발 변수가 세게 터져가지고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가 잘못된 것처럼 뭔가 뒤집어 써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급락하길 바라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보도하냐면 곧 큰일 난다, 아수라장이다, 계속 이렇게 보도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지금 분명히 미 국무장관이자 국가안보보좌관 루비오 장관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에픽 퓨리 장엄한 분노 작전, 공격 작전 끝났다 그랬어요. 끝났다. 남은 건 방어적 작전인데 그것도 당분간 중단하겠다 그랬어요. 중단한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이 공격적 작전은 끝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란의 지도부에 대해서 목숨을 노리는 군사적 행위를 안 하겠다는 것. 이란이 요구하는 걸 들어준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우리 배에 대해서도 이제 이란이 선정한 그러한 그 컨트롤 에리아 딱 선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그 피격인지 아니면 화재인지 지금 모르는데 피격을 당했으면은 충격이 있어서 이제 뭐 사람이 튀어나간다든지 부상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의 상태 이런 것들 정확히 그 확인을 해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부 조사단이 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해군 보내라 할 필요 없어요. 해군 보내면 끝나요 다. 한 달 이상 훈련시켜야지 뭐 다 준비해가지고 국회 통과시켜가지고 추가적으로 대조영함 말고 다른 걸 보내려면은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의미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난 이거 진심이라고 생각해. 자기는 진짜 부끄럽지 않아. 자기는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소영교 위원장한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서 강백신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국민들에게 내가 설명을 못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생각해 보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는 건 국회고요. 그렇죠. 행정부의 공무원인 검사는 인권을 보호하고 공익을 대변하고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조리를 오히려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자기 일이고 서류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국민들에게 뭘 설명하고 하는 그건 자기 일이 아니야. 근데 자기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를 좀 헷갈린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국민들에게 떠드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예전부터 국회에서 어떤 회의 같은 걸 하면 검사들이 나오면 예전에 이제 기억이 나세요? 어떤 검사는 와서 이렇게 마이크 위로 팍 올리고 이런 애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국회의원 질문하면 근데 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답변 못 하겠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가져야 될 공무원으로서의 마인드, 공익의 마인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은 공무원이 아니야. 그냥 이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자지.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 강백신 저 사람이 한 불법적인 행위, 뭐 불법 수사 이런 거보다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 정신세계 자체가 사실은 죄악이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매우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인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저 사람이 또 개인적으로 또 저게 또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이냐 그건 아니고 검찰청 구조가 저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청을 빨리 해체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이 우스운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맞아요. 돈봉투 사건이고 뭐고 일단 검찰청에 잡혀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검사 입장에서는 내가 목줄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던 강백신 입장에서는 그 앞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가소로웠을 거예요. 너네 나중에 나한테 한번 걸려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옷 벗고 나가는 게 정상이죠. 절대 옷 안 벗습니다. 왜? 조금 있으면 정권 바뀌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그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대장동 사건을 성남시장 이재명의 개발 비리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당시에 대장동 그분이라는 보도가 너무나도 강력했는데요. 그분 보도가 최초로 나왔을 때 두 분이 좀 어떻게 판단을 하셨을지. 그거는 뭐 봉지욱 기자가 워낙 전문가니까. 근데 이 얘기는 앞서 조금 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번 인식이 선입견이 생기면 바뀌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뭐 언론사가 나중에 정정보도 했다 하더라도 저거는 대통령이 협박해서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지금 모든 언론사들이 많이 난리가 났을 텐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사건의 피해자로서 나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사고 한마디 받고 싶다라고 했고 그건 대통령으로서 한 게 아니고 물론 대통령이 지휘해서 했지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 한국신문상 수상 취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뭐 취소하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건데 이게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 벌어진 일 말고 지금 국정조사에서 이 대장동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다 검증이 됐어요. 특히 남욱 변호사가 마지막에 쐐기를 박았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뭐라 그러냐면 남욱 같은 범죄자한테 마이크를 준다고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에게 마이크를 계속 줬거든요. 그리고 방용철의 워딩은 우리 언론이 엄청나게 받았었습니다. 근데 남욱 변호사의 말은 대장동 그분에 대해서 그 전에 수사팀장 김태훈 고검장의 얘기도 있었었고 그분은 어마어마한 대형 오보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남욱이 그날 있었거든요. 이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죠. 본인이 많이 바뀌었죠 그동안 천화동인 1호에 실소유자. 전 처음부터 유동규 본부장하고 김만배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 김만배 시간 얘기가 있었죠. 본인의 진술 중에 누구였죠? 그 실소유주가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법정에서 진술했던 본인의 얘기. 뭐 유동규 측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측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했잖아요. 법정에서. 최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일기 조사팀 이게 그 본인이 이 실소유주는 이 이재명 뭐 그분이라는 그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대장동의 그분이라는 표현은 오보입니다. 일부 언론사의 오보인 게 확인이 됐고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조작 회유한 증거들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때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 지금 계속해서 검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따로 처벌이나 그런 것들은 받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처벌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권이 바뀐 뒤에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대장동 사건 또 저희 사건 맡았던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정치검찰의 지세에 동원됐었던 검사들 중에 사실은 잘못된 검사들 많지 않습니다. 잘못된 검사들이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오히려 승진하거나 영전하거나 좋은 데로 갔어요. 놀랍네요. 심지어는 뭐 뜬금없지만 저희 사건 잠깐 얘기를 하면 저희 사건 이제 제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마지막까지 공판에 나와가지고 그 자기들 얘기를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던 검사는 최근에 연수를 갔어요, 외국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옷을 벗거나 뭐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검사들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다 잘 됐어. 그래서 저는 이래도 되는가. 근데 이제 이런 게 검찰 내에 주는 시그널이 있죠.
이렇게 수사한 게 우리가 한 게 뭔가 잘못된 게 확인이 돼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뭐 우리가 뭐 크게 뭐 할 거 없어.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다가 나가서 또 변호사하면 또 큰 사건 맡아서 또 돈도 많이 벌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이런 식으로 계속 주다 보면 검찰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이제 검찰청이 올해 9월, 10월 되면 해체되잖아요. 네. 그러면 중수청, 공수청으로 나눠지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이게 중수청, 공수청으로 나눠지면 이 문제가 일거에 다 사라지고 이제 아주 좋은 기관이 두 개가 생기느냐? 자,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과거에 검찰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이만큼이면 그게 반으로 쪼개져서 이만큼은 일로 가고 이만큼은 일로 가서 또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할 거예요. 네. 해보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냥 나눠져서 그러니까 제1검찰청, 제2검찰청 이렇게 돼서 그냥 또 사회적 문제가 되네. 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굉장히 예리하게 저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권한이 어떻게 행사가 되는지,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생기진 않는지,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생기지 않는지, 이런 거를 잘 보고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야,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제 손 떼. 잘하겠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잘하겠지. 이러고 손 떼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물어보셨던 것처럼 이 검사들의 최근의 뭐 승진, 인사이동, 이런 것들을 정말 눈여겨서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검찰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정권 때 조작을 했고 네. 지금 거의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강백신이 본인 판단으로 그 사건을 조작했다고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네. 오더가 있었을 것이고 네. 그 오더의 정점은 윤석열 대통령실이었을 텐데 그 중간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겠죠. 네. 사실상 한 몸이잖아요. 그때는 한 몸이었고 그 범죄가 드러나면 곤란해지게 되는 것은 국민의힘인데 그날 사실은 마지막에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서 마지막에 끝나가요? 10번 질문으로 좀. 네. 그날 국정조사에서 나온 발언 중에 좀 이거는 좀 어이가 없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런 게 있었으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제 사건이 네. 국정조사 청문회 대상이 됐으니까 다른 것보다도 저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쟁점에 대해서 그 대장동 사업을 최초에 시작했었던 이강길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번에 청문회에서 했었던 말이 사실은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대 대선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대장동 이슈였고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저희 같은 언론인들을 탄압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 대장동 관련돼서 이재명이 대장동 업자들 다 봐줬잖아. 네. 근데 니들은 그 프레임을 마치 윤석열 씨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려고 하는 잘못을 저질렀잖아. 이런 식의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장동 사건에 돈이 이제 쏟아부어지는데 그 돈이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에서부터 이제 들어와요. 2009년, 2010년에 네. 그게 거의 한 2천억대. 와. 그 돈이 대장동에 들어오면서 지금의 이 대장동 사업이 만들어지게 돼요. 네. 근데 그 돈이 대출이 되는 과정 자체가 불법행위였다라는 게 속속속속 드러나.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2011년에 처음 이 대출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할 때 네. 지금 봉지욱 기자나 한상진 기자 같은 사람들이 기사를 썼었던 대장동 대출이 진행되는 과정이 뭐 불법 리베이트, 불법 커미션이 있었다거나 이런 걸 우리가 몰랐어. 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수사할 수가 없었고 알았으면 우리가 수사했을 거야.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부실 수사니 잘못된 수사니 얘기하는 건 좀 부당하지 않아. 네. 너희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기사를 쓴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때 그런데 진짜 예, 제대로 그런데 조사가 됐었으면 그렇죠, 바로. 얼마나 문제는 뭐냐면 달라졌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강길이라는 분이 지금 국회에 나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네. 아니에요. 그 당시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하던 수사팀, 윤석열 수사팀이에요. 수사팀장이 윤석열인데 그 수사팀에서 대장동 대출과 관련돼서 불법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다 알고 나한테 물어봤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말한 알고서도 거예요. 덮었다는 그렇죠. 거네요? 알고도 덮었다라는 게 지금까지 다들 의심하던 거였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언이 최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예.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살도 많이 한 걸로 알고 그럼요.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뭐 봉직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네. 그때 대출이 나갔던 2천억 정도 되는 돈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도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럼 그 돈은 다 국고로 다 맞고 또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냈던 일반 서민들의 돈이 다 하늘로 날아간 꼴이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1년에 윤석열 씨가 수사를 제대로만 했다면 지금에 있는 대장동과 관련된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네.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해도 없었을 것이고 네. 그걸 메꾸겠다고 국고를 쏟아붓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저는 더 속상했던 게 그 피해자분들이 윤석열을 찍었다는 게 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야, 저게 아이러니야. 예, 그거는 이제 심각하죠.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강길 씨의 증언은 저희 재판에서의 법정 증언이기도 해요. 근데 국정조사에서 훨씬 자세하게 얘기를 더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다음 날 언론이 난리 날 줄 알았어. 네. 진짜 난리 날 줄 알았어. 대장동 사건 끝. 네. 논란 끝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더라고 언론이. 그리고 기사 아예 안 기사를 써. 안 씁니다. 네. 기사를 안 유일하게 한 명 기사 썼습니다. 네. 여기 자주 나오는 오마이뉴스 김종훈 맞아요. 혼자 썼더라고요. 네. 그게 오마이뉴스나 있고요. 예. 미디어 오늘 아니면 잘 그렇죠. 다루지 않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이건 사실 언론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될 주제이기도 해요. 이게 이렇게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게 이게 난 이해가 안 돼. 한겨레랑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내용을 다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네. 같은 날 나온 사설이에요. 근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네.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를 다루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뭐라고 쓰냐면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너희들이 했지만 네. 새롭게 확인한 거 아무것도 없다. 결국에는 이 국정조사가 이재명의 재판을 멈춰 세우고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작당 모의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게 밝혀졌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한겨레는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돼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됐다. 네. 자, 이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스텝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기사를 써요.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언론도 기자가 기본은 뭐예요? 어떤 의혹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네. 팩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이죠. 네. 거기에 의견을 붙이는 건 나중이야. 일단 네. 팩트가 확인돼야 돼. 팩트가 설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팩트를 담고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반박하기도 쉽고 공격하기도 쉽고 악유도 돼.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 사회가 나아지는데 도움도 돼요. 네. 그런데 팩트는 다 무시하고 그냥 의견만을 가지고 질르기 시작하면 이건 공격하기도 참 애매해. 자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기자는, 사설을 쓴 기자는 내가 볼 땐 새롭게 밝혀진 게 없어. 이래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일보를 보는 많은 사람들, 조선일보를 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상당수가 이런 정보를 계속 접하다 보면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언론 기사가 아니라 선전선동을 하는 프로파간다 역할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바닥으로 내려놓는 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개혁, 언론개혁, 뭐 대장동 사건 이런 거 해결하는 거 다 중요한데 이것만큼이나 언론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기자님들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검찰은 기소로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언론은 또 사건을 보도하는 선택적 그렇죠. 보도로 수사 자기의 선택하는 권력을 거죠. 예. 유지하는 근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둘이 결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네요. 재앙이죠, 그러니까 재앙. 검사와 기자가 결탁을 하면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사건이 조작돼 온 그렇죠. 것이고 아무리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도 그걸 보도하지 않으면 야 얘네 수사에 문제 있어 우리 찝찝해서 보도 맞아요. 못하겠는데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다가 얘네가 말하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수사 내용대로 전해주면 국민들은 그거 보고 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게 맞구나 이렇게 대장동 그분 보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소스는 검찰이 아니고서야 쓸 수가 없는 맞아요.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발 기사의 문제에 대해서 전에 제가 봉주 기자한테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자들이 검찰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쓰는 기사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없어. 왜냐하면 검찰발 기사는 이게 설사 오보로 확인이 되더라도 책임을 안 져도 돼. 왜냐하면 검찰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다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는 얘기를 받았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오보로 밝혀져서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어. 기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북한 기사하고 동물 기사하고 검찰 기사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아무렇게나 써도 언론 중재에 갈 일도 없고 네. 아무렇게나 써도 책임질 일이 없어.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겁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현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는 단독 보도라는 것들, 특히 검찰 관련 기사들은 한 매체가 써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법조단 간사가 검찰 측에 확인해요. MBC 기사 이거 맞나요? 그러면 맞다고 확인을 해줘. 지들이 흘려줘 놓고 확인을 해주면 연합이나 유시스 같은 통신사에서 써. 그럼 우르르 쓰는 거죠.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구조적인 패턴인데 일반 시민들은 모르지 이거를. 아니 근데 뭐 써. 지금 이제 봉주 기자 말하는 것좀 써. 확인을 요청해. 그러면 검찰에서 그 기사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다 틀리다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맞다는 얘기구나. 그걸 막 써. 아니면 아니라고 난리치거든. 네. 왜냐면 아니면 진짜 아니라고 난리를 쳐. 네. 그러니까 검찰은 나중에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아니 그때 검찰에서 확인해 주지 않았는데 우린 그때 확인해 준 적 없다. 또 한 발 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의 그냥 오래된 언론 관리 통제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에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들을 시시때때로 밥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받아먹고 사는 거 아니야. 얘는 밖에 좀 맛있는 풀이 많은데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잖아. 저는 그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검찰 기자들 짜증나겠지만 니들 잘 들어.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 이 얘기를 저는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그분 동아일보 보도 때도 김태훈 수사팀장이 법조단 기자 간사한테 얘기를 해줬대요. 녹취록에 그거 없다. 이 기사 오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네. 정정이 안 되고 그냥 독버섯처럼 쫙 퍼져나간 건데 통제가 안 될 정도였고 지금 방송에서는 아마 JTBC가 대장동 보도로 방송기자연합회 올해 보도상을 받았어요. 아 그랬어? 네. 그리고 신문에서는 동아일보가 한국신문협회 신문상을 네. 받은 거예요. 이 두 개의 보도가 그때 당시 이것도 참 문제지. 왜냐하면 보도를 했는데 상을 주잖아요. 네. 그럼 보도 내용에 신뢰를 부여하는 거잖아. 네. 그럼 공식적으로 신뢰를 부여하는 거야. 이 내용이 맞습니다. 맞다고. 네.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0.73%밖에 안 난 게 더 신기해. 그렇죠. 네, 맞아. 진짜로.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되게 큰 차이로 이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73%로 이 정도 공격을 받고 허위사실로 했는데도 뭐 조폭 연루설까지. 네. 와, 겨우 진 것도 되게 신기하다.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상당한 차로 이겼을 수 있겠구나. 네.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